지금 여기는 생뚱맞지만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. 지금 가족여행 중인데 잠깐 혼자 어디 뭐 사러 온 김에 잠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영상을 그냥 좀 걸어 다니면서 말로 떠들면서 그냥 거리 풍경도 찍고 그런 영상을 찍어 볼 건데, 제가 어디 여행 오면은 항상 필리핀이랑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마닐라랑 비교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데, 호치민은 아마 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을 겁니다. 그래서 좀 다르게 가장 최근에 여행 갔었던 여행지랑 좀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이 바로 직전에 갔었던 여행지가 저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인데, 거기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말하기가 편하거든요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호치민 위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여행 오니까 너무 좋은 게 흡연을 할 수 있다는 게, 그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좋습니다. 아무튼 제가 호치민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. 그래도 5번 이상은 여행을 왔었고 10번 미만 5번 이상은 왔었거든요. 쿠알라룸푸르도 마찬가지로 한 10번 미만으로 갔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, 일단 물가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두 도시 다 되게 저렴합니다. 되게 저렴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먹는 거는 호치민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숙박은 쿠알라룸푸르가 더 저렴합니다. 그래갖고 두 도시 다 되게 저렴하고 약간 그 느낌이 다를 뿐이지 물가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식을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두 도시 다 음식이 되게 맛있거든요. 되게 맛있는데 쿠알라룸푸르는 굉장히 다문화에서 온 좀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, 그래갖고 한국 사람 입맛에 좀 안 맞는 음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 만한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좀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느낌의 음식들이 많아요. 방금도 제가 분짜를 먹었는데 야채를 진짜 원 없이 먹었거든요. 음식들이 좀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. 아무튼 음식들도 이거는 뭐 사람들의 호불호가 따라서 달리겠지만은 두 도시 다 되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해볼 게, 한번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날씨는 그냥 둘 다 동남아 날씨입니다. 그냥 1년 내내 여름 날씨예요. 베트남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. 그래갖고 저 북쪽이나 뭐 중부나 그쪽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, 호치민은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동남아 날씨입니다. 근데 쿠알라룸푸르랑 좀 다르긴 달라요. 쿠알라룸푸르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도시고,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건기랑 우기가 되게 확실합니다. 11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좀 그게 뚜렷합니다, 차이가. 제가 사는 마닐라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. 비슷한데 마닐라보다 한 달씩 더 빠른 것 같아요. 마닐라보다 우기도 한 달 더 빨리 시작되고 건기도 또 한 달 더 빨리 시작되고, 또 가장 더운 여름 피크 시즌도 한 달 더 빨리 시작하고, 이런 식으로 한 달씩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차이점이, 마닐라는 일교차가 5도 이상 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는 뭐 10도씩도 차이가 자주 나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낮에 확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하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. 태국 방콕이랑 되게 비슷해요, 호치민이. 방콕의 조금 마일드한 버전의 날씨가 호치민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. 아무튼 쿠알라룸푸르랑 비교를 하자면은 호치민이 건기일 때는 호치민이 더 좋은 것 같고, 호치민이 우기일 때는 쿠알라룸푸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, 쿠알라룸푸르는 몰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갖고 더우면은 몰에 쏙 들어가면 되는데, 호치민은 동남아 대도시들 치고 몰이 좀 적은 편입니다. 그래갖고
이렇게 야외에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돌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지금 가족여행으로 왔는데, 가족여행을 할 때 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치안이랑 위생, 이런 게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두 도시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. 위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냥 뭐 동남아 평균적인 그런 위생인 것 같아요.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깨끗한 곳들은 쿠알라룸푸르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, 좀 지저분한 곳들은 쿠알라룸푸르가 더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. 치안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엔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두 도시 다 그냥 소매치기 정도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치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, 바가지를 좀 씌운다거나 아니면 뭐 강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호치민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교통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, 교통은 둘 다 뭐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시내 쪽에는 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, 시내를 벗어나면은 딱히 뭐 다른 대중교통이 없고, 호치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중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. 최근에 전철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그렇게 대중교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행하기는 두 도시 다 되게 편합니다. 그냥 그랩 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합니다. 굳이 따지자면은 그랩 중에서도 호치민은 그랩 바이크가 있고 쿠알라룸푸르는 그랩 바이크가 없어요. 그래갖고 약간 호치민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대중교통 면에서 봤을 때는 호치민보다는 그래도 쿠알라룸푸르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갖고 둘이 뭐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도시가 다 되게 보행자 위주가 아니에요.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니질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길 건너고 이럴 때도 보행자를 크게 막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길 건너고 이럴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, 세계에서 가장 안 걸어 다니는 나라 1위가 인도네시아였고 2위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, 그리고 3위부터 막 계속 다시 동남아였거든요. 말레이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, 아무튼 되게 안 걸어 다니는 나라들입니다. 그래갖고 보행자에 대해서 크게 막 배려를 안 해준 느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은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진이랑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데 얘네는 좌회전도 되거든요. 직진이랑 좌회전을 동시에 합니다. 그래갖고 막 차들끼리 엉켜있기도 하고, 길 건널 때 예상 못한 곳에서 막 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그런 식이고 캄보디아도 그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거기는 뭐 횡단보도에 그 신호등 자체가 잘 없긴 했었는데, 아무튼 여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입니다. 그래갖고 좀 길 건널 때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의하면서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교통에 있어서도 두 도시가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. 이동하기는 되게 편해요. 두 도시 다. 그랩도 엄청 잘 잡히고 길도 막 엄청나게 막히는 편은 아니고, 그리고 두 도시가 뭐 둘 다 동남아지만은 사람들 생긴 것도 좀 다릅니다.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좀 사람들이 되게 좀 동북아 사람처럼 생긴 편이거든요. 여기는 남부라 갖고 그나마 좀 캄보디아 쪽 사람들이랑 굉장히 믹스가 많이 돼 갖고 어느 정도 동남아스러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, 그래도 동남아에서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이랑 가장 가깝게 생겼습니다. 근데 저쪽에 쿠알라룸푸르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. 거기는 인도 사람도 많고, 또 말레이 사람들도, 거기에는 인도계들이 좀 남부지방 사람이라서 피부가 되게 어두워서 그런지 말레이 사람들도 피부에 대해서 크게 뭐 밝고 어두운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느낌입니다. 살 타는 거를 되게 좀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이고,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도 많이 어두운 편이고 외모가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.
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호치민 여행하실 때 좀 외모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 갖고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또 반대로 쿠알라룸푸르 여행하실 때 외모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니까 좀 더 이국적이고 뭐 여행 온 맛이 좀 나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사람들이 생긴 게 좀 다릅니다.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행의 한 요소니까 말씀드려 봤습니다. 그리고 두 도시의 밤 문화를 좀 비교를 해 보자면은, 지금까지는 다 그냥 두 도시 다 장단점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 두 도시 다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, 비슷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는 호치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쿠알라룸푸르는 무슬림들이 많은 곳이라 갖고 술값 자체가 비쌉니다. 술값이 되게 비싸고, 그리고 거기도 놀 데가 많이 있긴 있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뭔가 되게 흥청망청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확실히 술 마실 때도 많고 밤 문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이 좀 야리꾸리한 게 있어요. 뭔가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곳에 좀 직원들이 막 젊고 그런 사람들이 옷을 야하게 입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. 뭐 당구장을 가도 뭐 젊은 여자들이 무슨 게임을 도와주고 뭐 도우미를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.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뭐 그냥 아이 캔디 같은 거죠. 그냥 눈요기 거리 같은 그냥 뭐 그런 건데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베트남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 성문화 쪽으로 약간 되게 깐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달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제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성진국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베트남은 살짝 성진국의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없더라도 뭔가 뉘앙스만 이렇게 풍기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자극을 주고 사람들을 꼬신다는 게 약간 성진국의 자질도 있는 것 같고, 또 밤문화,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도 쿠알라룸푸르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호치민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어가 잘 통하는 그런 정도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건 또 쿠알라룸푸르가 훨씬 낫습니다. 베트남은 영어가 되게 안 통해요. 호치민도 마찬가지고. 근데 쿠알라룸푸르는 그래도 영어가 웬만큼 통하기 때문에 여행하시면서 언어 쪽으로는 확실히 쿠알라룸푸르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요정도만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두 도시 다 여행하기는 되게 괜찮은데 서로 장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 제가 말씀드린 것들 뭐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냥 거리 풍경도 찍을 겸 찍은 건데 감사합니다.